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매일 챙겨 드시지만 정작 그 이유와 원인을 잘 모르는 고혈압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을 꼬박꼬박 먹는데도 혈압이 내려가질 않아요. 식습관도 신경 쓰는데 왜 여전히 150이 넘을까요? 이런 고민 너무나 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혈압약은 증상을 조절하는 역할이지 혈압을 낮추는 몸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압약만 믿지 말고 내 몸이 스스로 혈압을 잡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통증이 없어서 방심하기 쉽지만 심장, 뇌, 신장까지 서서히 손상시키는 무서운 병이죠. 그럼 먼저 고혈압이란 무엇일까요? 혈압은 쉽게 말해 피가 혈관 벽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혈관을 물이 흐르는 호스로 생각해 보세요. 물이 세게 나오면 호스가 팽팽해지죠. 그게 바로 고혈압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혈관이 얼마나 탄력 있는가입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말랑말랑해서 압력이 높아도 버티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때문에 조금만 압력이 높아도 쉽게 손상됩니다. 그럼 고혈압의 원인은 뭘까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와 혈관의 노화. 우리 몸의 혈관은 고무줄처럼 점점 탄력을 잃습니다. 젊을 땐 튼튼하던 혈관이 50세 이후부터는 조금씩 두꺼워지고 좁아집니다. 그 결과 같은 피가 지나가도 압력이 더 세지는 거죠. 둘째, 짜게 먹는 식습관. 한국인의 식탁에는 김치, 찌개, 젓갈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음식들엔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을 끌어들여 혈액량을 늘립니다. 즉 혈관 안에 물이 너무 많아져서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셋째, 운동 부족. 혈관은 근육처럼 움직일 때 건강해집니다. 걷지 않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류가 정체되어 혈압이 오르기 쉽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수록 혈압은 조용히 올라갑니다. 넷째,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어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립니다. 문제는 이런 긴장이 매일 반복될 때 몸이 항상 긴장 상태로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4가지가 바로 고혈압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짜게 먹고 운동 안 해서 생긴다는 말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혈압이 높아지는 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혈관, 심장, 신장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을 때 혈압이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짜게 먹지 않아도 또 어떤 분은 운동을 해도 혈압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단순히 나트륨을 줄이자보다 내 몸의 혈관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힌트가 됩니다. 혈압을 낮추는 음식,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먹는다면 약보다 더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혈압에 좋은 음식 3가지, 그리고 왜 그 음식이 좋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의외로 이 음식이 혈압약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바로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혈압을 낮추는 방법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쉽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바로 음식 조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는 건 단순히 몸에 좋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혈관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혈압의 근본 원인을 다스리는 음식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고혈압에 특히 좋은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3가지는 의학 연구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식품들이고 무엇보다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쉽게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 천연 혈관 청소부.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한국인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그런데 이 마늘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혈관을 넓혀주는 천연 약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피가 막힘없이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즉 혈관의 압력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알리신은 혈액 속 노폐물, 특히 콜레스테롤을 줄여줘 혈관이 깨끗한 강물처럼 유지되도록 돕죠.
그래서 꾸준히 마늘을 먹으면 혈압이 천천히 안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생마늘을 과하게 먹는 건 금물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볶거나 구워서 드시면 효과는 유지되면서 부담이 덜합니다. 바나나 나트륨을 쓸어내리는 과일.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께 늘 강조되는 영양소가 바로 칼륨인데요. 이 바나나는 그 칼륨의 보고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 즉 짠 성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높은 이유 중 절반 이상은 몸 안에 나트륨이 쌓여서인데 바나나는 그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배출시켜줍니다. 하루에 바나나 한 개면 충분합니다. 식사 후 디저트처럼 드셔도 좋고 아침 공복에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셔도 부담 없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칼륨이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하루 한 개 정도로 조절하세요. 적당히 꾸준히 먹는 게 포인트입니다. 등푸른 생선 혈관을 기름칠해주는 영양.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 즉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생선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 속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쉽게 말해 막힌 혈관에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액이 끈적하면 혈압이 오르기 쉬운데 오메가3는 피를 맑게 만들어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특히 오메가3는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오래된 고무줄처럼 딱딱해진 혈관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거죠. 주 23회 정도 드신다면 정말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구워 드시거나 조림으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기름에 튀기면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이, 찜, 조림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마늘 혈관을 열어주는 음식이었고요. 바나나 나트륨을 내보내는 과일입니다. 등푸른 생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식품입니다. 총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혈관이 편해지면 심장은 더 이상 세게 밀어내지 않아도 되고 결국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도 이런 음식을 병행하면 훨씬 더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이런 식단을 유지한 분들 중에는 혈압이 1020씩 내려갔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으면 나쁜 음식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매일 나쁜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혈압은 절대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고혈압의 나쁜 음식 3가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음식이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바로 다음에서 공개합니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혈압을 높이는 음식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너무 많아요. 에이, 하루 한 번 먹는다고 괜찮겠지? 나는 그렇게 짜게 안 먹는데? 이렇게 방심하다 보면 혈압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올라갑니다. 오늘은 특히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음식 3가지를 중심으로 왜 나쁜지, 어떻게 대체하면 좋은지도 함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라면입니다. 간편하고 맛있지만 고혈압 관리에서는 최악의 음식이에요.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은 약 1700만 2000mg, 성인 하루 권장량이 2000mg이니까 라면 한 그릇이면 하루치 염분을 다 먹는 셈이죠. 게다가 국물까지 마신다면 혈관은 말 그대로 소금물 속에 잠기는 상태가 됩니다. 몸속 수분이 늘어나 혈액량이 많아지고 심장은 그만큼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죠.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갑니다. 라면이 정말 먹고 싶을 땐 면은 반만, 스프는 절반만 넣고 국물은 절대 다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는 저염 라면이나 채소라면 같은 대체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2가지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염분 소금, 다른 하나는 포화지방입니다. 염분은 혈압을 높이고 포화지방은 혈관벽에 지방 찌꺼기를 쌓이게 만들어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좁은 혈관으로 피가 흐르려면 당연히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가공육류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보존료나 인공 첨가물이 많아서肝과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이런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압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 반찬이 필요하다면 햄 대신 닭가슴살,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로 대체해보세요. 소금에 절인 고기보다 찜이나 구이 형태로 드시면 혈압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세 번째는 커피, 특히 카페인이 많은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루 한두 잔밖에 안 마셔요 하시지만 문제는 사람마다 카페인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의 신경계를 자극해서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신 직후 혈압이 1020 정도 상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긴장하면 혈압이 쉽게 오르는 분들은 커피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대신 보리차, 둥글레차, 캐모마일차처럼 혈압을 안정시키는 따뜻한 차로 바꿔보세요. 이런 차들은 수분 보충에도 좋고 몸을 진정시켜 스트레스성 혈압 상승을 막아줍니다. 이 세 가지 라면과 공유 커피.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이 익숙한 음식들이 우리의 혈관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한 번의 선택이 한 달 뒤 그리고 1년 뒤에 혈압을 바꿉니다. 오늘 한 끼쯤 괜찮겠지가 나도 모르게 쌓여서 혈압약이 평생 친구가 되는 길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좋은 음식은 챙겨 먹고 나쁜 음식은 줄이면 그걸로 충분할까? 정답은 아닙니다. 혈압은 음식만으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몸이, 마음이, 생활이 함께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약 없이도 혈압을 안정시킨 실제 사례와 함께 생활 속 실천 방법 4가지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의 원인,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좋아진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혈압은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습관이 서서히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습관을 하루하루 쌓아가면 혈압은 반드시 안정됩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짜게 먹지 않기입니다. 하지만 짜게 안 먹는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입맛은 이미 짠맛에 익숙해져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짜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국물은 절반만, 김치는 물에 한번 헹구기. 양념장은 따로 찍지 말고 살짝 묻히기. 작은 습관이지만 이걸 꾸준히 하면 일주일만 해도 혈압 수치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30% 줄였더니 2달 만에 평균 혈압이 10mmHg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짠맛을 줄이는 것, 그게 바로 고혈압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하면 혈압이 더 오르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동 중에는 잠시 올라가지만 꾸준히 하면 혈관이 넓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혈압이 낮아집니다. 특히 효과가 좋은 운동은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하루 30분, 주 5회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나눠서 3번 해도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혈관을 자극해 탄력을 되살리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자연스러운 약이에요.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몸은 항상 긴장 상태로 있게 되고 그 결과 혈압이 쉽게 올라갑니다. 5070대 시니어 분들 중에는 나는 잠이 짧아서 45시간밖에 못 자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나이가 들어도 7시간 정도는 꼭 자는 게 좋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고 이게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반대로 숙면을 취하면 혈관이 이완되고 심장도 쉴 수 있죠. 가능하다면 오후 늦게 카페인은 피하고 자기 전 30분은 TV 스마트폰 끄기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입니다. 혈압은 그날의 컨디션, 식사, 스트레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한 번 재는 것보다 집에서 자주 측정해 변화 흐름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도 정말 정확해졌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팔, 같은 자세로 재보세요. 그 기록을 메모하거나 앱에 남겨두면 의사 선생님이 진료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나를 관찰하는 습관이 생기면 혈압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의 주인은 약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거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김순희 님의 변화입니다. 65세 김순희 님은 10년째 혈압약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늘 160을 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약만으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걸 느끼셨답니다. 그때부터 매일 20분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식사할 때는 국물을 절반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셨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고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160에서 130대로 안정됐고 의사 선생님이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여주셨습니다. 김순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혈압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 잡아주는 거예요. 정말 멋진 말이죠. 이건 단순히 의학이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혈압은 조절하는 병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생활입니다.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내 몸이 스스로 혈압을 안정시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20분의 걷기, 조금 덜 짠 음식, 충분한 잠,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이 4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혈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여러분의 삶이 조용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혈압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약보다 생활이 약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